문제달인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7년 제3회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또는 응시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기능사에 대한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다. 아니다. 제한이 없다. 기능사에 대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사 등급, 기사는 4년제 대학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이상이 아니라 4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3번 기술사 등급에 대한 검정 기준은 쭉쭉쭉쭉 해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은 기사지 기술사는 아니잖아요.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 기사가 공학적 기술 이론, 산업기사가 기술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 기능사가 숙련 기능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네요. 4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어떤 직능 수준에 해당되는가? 제1 직능 수준은 초등 정도, 초등 교육 수준 정도. 제2 직능 수준은 중등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제3 직능이 중등을 마치고 130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고요. 제4 직능 수준은 4년제 이상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한다. 43번 고용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먼 것. 실업 크레딧이라는 거는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예요. 고용 안정망 확충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죠. 실업 크레딧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44번 중분류를 다음 중분류를 포괄하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거 했는데, 중분류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벌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나머지 내용도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45번 직업 정보로서 갖춰야 될 요건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의 직업 정보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2번도 읽어보면 맞는 거고, 3번이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직업 정보라면 직업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46번 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4번에 숙박 및 음식점업 이렇게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47번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에 직무는 NCS 분류의 중분류가 아니라 세 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해서 중분류를 모두 세 분류로 고쳐 놓으시면
4번이 이렇게 틀린 것이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8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생산단위 활동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모 생산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이나 상자, 유사 제품의 생산은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맞는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9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 가장 거리가 먼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에요. 거리가 먼 것이니까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이 공공정보에 대한 특성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무료로 제공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러 차례 했던 거니까. 50번 워크넷 진로에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하면 활자직이에요. 활자직. 다시 말해서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 활자직이다. 그래서 가치관 척도는 공부를 안 해두신 사람은 소관하기 딱 좋아요. 4번이 아니라는 거. 활자직이다.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의 하위 척도는 51번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는데 2번에 고용 전망 결과는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 증감률을 고려하여 6개 구간이 아니라 5개 구간이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감소 그리고 다소 감소 이렇게 다소 감소 그 다음에 현 상태 유지 있잖아요. 전에 시험에서는 4단계로 4개 구간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것도 틀린 거고 현 상태 유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소 증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다소 증가 그 다음에 증가 그래서 5개 구간으로 처리한다. 5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 했었죠. 이거 적용 방식은 생복산수공 산업결정 방법은 생존계유단 했었어요. 생존계유단이다. 주관식에도 나왔던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에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이 빠졌네요. 두 번째 종은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그 다음에 임금 및 급여, 그리고 설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 설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 설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다음에 생존 계유단의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된다. 조사 대상 기간이라는 거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이
바로 조사 대상 기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 시점은 그 후 조사 대상 기간 이후 일주일 후에 여기가 바로 조사 시점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 시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슈는 4번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을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자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으로 결정한다 했는데 요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냥 주관식 쓸 때는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에 산업활동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처리하고, 일개 부서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일개 부서로 포함하고, 그리고 중앙 보조 단위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네요. 다시 한번 한국표준산업의 산업 결정 방법, 생존, 계유단,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 설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을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 분류된다.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고 중앙 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를 처리한다. 이 5개 중에서 만만한 거 3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해요. 53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인쇄물은 비용이 저겠죠? 인쇄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 테니까 저다.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에서 면접은 직접 보러 와야 되니까 적극적이겠죠? 접근성의 직업 경험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맞는 답을 찾아보니까 적극, 제한적 해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54번. 면접을 통한 직업정보 수집 시, 면접이에요. 면접을 통한 직업정보 수집 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거. 이렇게 했는데 3번이 틀렸죠. 이거 상식이죠. 이런 건.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자원봉사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데 개방형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나 노로만 답하는 폐쇄형 질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개방형 질문에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한다는 거, 자원봉사자는 맞지 않는다. 55번. 유사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직업사전 여러 차례 했었죠.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 부가직업 정보에 대한 명칭 13개, 정육, 숙직, 작작작, 정육, 숙직, 작작작 이렇게 했었죠. 정육, 숙직, 작작작 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해서 자유, 관조, 표, 자유, 관조, 표 했어요. 이렇게 뒤에 표는 없는 건데 붙여놨다 음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사 명칭이요. 유사 명칭은 별명 같은 거야. 그래서 본 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해서 부르는 것이니까 보기 1번처럼 직업수 집계에서 제외되겠죠. 그리고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4번에 본 직업명을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눈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요게 자유관조의 관련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직업은 직업 집계수에 포함이 돼요. 관련 직업은 직업 집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6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서 수분가 재평,
수분가 재평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수분가 재평, 수, 분, 가, 재, 평 하시면 되고 거기에 가운데 가공과 제공 사이에 체계화가 들어가면 6단계, 그리고 제공과 평가 사이에 축적까지 들어가면 7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가 재평을 외워두시고 맨 끝에 두 개 사이에 체계화와 축적이 들어간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57번. 다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분야 안전관리예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안전관리 직무 분야는 뭐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안전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나와 있네요.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스기사, 와전용 비파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두 안전검사에 들어가요. 인간공학 기사. 그 비파괴는 뭐 누설 비파괴, 방사선 비파괴, 뭐 자기 비파괴 이랬는데 전부 이거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파괴가 들어가면. 그리고 나머지 안전은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소방도 안전관리에 들어가요. 소방도 안전관리에 들어가죠. 당연하겠죠. 소방이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전기안전, 화공안전 전부 안전이 들어가요. 그런데 안전이 들어가면 너무 쉬우니까 안전 들어가는 말은 딱 빼고 문제 냈어요. 소방이나 방제 이런 것도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58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관리사라는 거는 민간 자격 종목이에요. 민간 자격 종목이다. 이거는 자동차 관리사 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한국 자동차 관리사 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자동차 관리사 2급이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요, 기술 기능 분야와 이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서비스 분야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는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죠. 59번. 시절이 지난 얘기라 이건 별 의미가 없고 2017년도 여러 뭐 했지만 최저임금은 자주 나와요. 내년 걸 대비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8,720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1.5% 상승한 8,720원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라고 했었죠. 60번.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건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용 형태, 희망 직종, 희망 임금은 채용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별거 없었죠?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